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규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 이제 기출문제, 관련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죠. 자, 보십시오. 제가 이런 문제가 잘 나온다 그랬죠. 소방지원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 즉, 우리는 생활안전활동과 소방지원활동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집회공연 지원, 오작동 신고 조치, 방송 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 위해 동물 벌. 요거 뭐예요? 생활이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네. 두 번째, 소방기본법상 소방지원활동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랬을 때 보통 생활안전활동을 넣어놓는다고요. 딱 보니까 북락 끝났네요. 요거 생활안전이죠. 나머지 다 지원활동이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다음 소방 내 생활안전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조명, 오작동 신고 조치. 자, 요거 보다 지원활동에서 지원자가 안 들어가는 하나라 그랬죠. 요거 중요하다 그래서. 자, 나머지는 다 보다 생활안전활동이다. 다음 16조의 3에서 규정한 생활안전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위해 동물 벌, 단전사고 비상전원 조명, 자연재해 급수 배수 제설 지원. 자, 요거 뭡니까? 지원활동이죠. 그럼 옳지 않은 거 몇 번? 3번. 맞나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청장본부장 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그 대상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렇게 세 사람이고 지금은 장애인도 들어갔죠. 그리고 그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다 들어갔죠. 근데 그때는 장애인이 없었어요. 요 시험이 나왔을 때는. 이게 추가가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현재 법령상으로는 추가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코멘트 넣어놨죠. 그때 당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대로 넣어놨고요. 뭐 여기에 당연히 다른 사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또 고를 수 있어야겠죠. 그죠? 자, 요거 나와 있고, 자, 다음 소방지원활동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생활안전활동 고르는 거죠.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요거 뭐예요? 생활안전활동이죠. 문제 푸는 거 되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두 가지 구분 잘 해주시고, 자, 이제 응시자격 문제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번, 보육교사, 보육교사는 3년. 그죠? 니은, 국가기술 자격 직무 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증 3년 들어가 있네요. 자, 간호조무사. 근데 간호조무사 자체가 없었죠. 간호사였죠. 다른 겁니다. 간호사 1년이었죠. 잘못됐죠. 우린 135만 알고 있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그죠? 2급은 지금 여기가 보면 3년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소방공무원 135인데 2년 들어가 있으니까 잘못됐지. 그치? 그리고 의용소방대 5년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니은, 리을, 비읍. 기억, 디귿, 미음은 왜 틀린지 제가 넣어놨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다음,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자, 안전교육사 업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대표 업무가 요거라 그랬죠. 교수. 두 번째,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죠. 3번, 2급 응급구조사는 2년 경력이 있으면 안전교육사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2급 응급구조사는 몇 년 있어야 돼요? 3년 있어야죠. 1차 시험 과목은 소방학개론, 9급 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교육학개론 중 3과목으로 하고 2차 시험은 국민안전교육 실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게 여러분들 지금 여기 가보면 얘다, 얘가 잘못됐다. 맞죠? 그래서 제가 그때 과목도 한번 보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렇게 기출 지문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죠. 다음,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교육사와 관련된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수 업무를 수행한다. 2번,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관 중에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죠. 근데 초등학교에 안전교육사 배치합니까? 안 한다 그랬죠. 어디 배치한다 그랬어요? 청, 본, 서, 안전원. 맞습니까? 그리고 기술원. 오케이. 유아교육법 교원 자격은 무조건 응시할 수 있죠. 경력 없어도요. 다음,
안전교육사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방 안전교육사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에 따르면 소방청엔 몇 명? 2명. 본부에는 1명. 소방서에는 1명.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2명이죠. 그리고 소방서가 1명. 이렇게 되어 있었죠. 둘, 하나. 그리고 안전원, 기술원, 기본 둘이죠. 근데 여기는 시도지부는 하나.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자, 다음. 소방신호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경발해 훈순으로 타종은 1타와 연이타. 사이렌은 5초에 30초씩 3회. 됐습니까? 자, 2번 발화신호. 타종은 난타와 사이렌은 5초 간격을 두고, 자, 몇 초씩? 5초씩. 해제신호. 타종은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사이렌은 1분간 1회죠. 훈련신호. 타종은 연 2타 반복. 이것도 연 3타 반복이었죠. 사이렌은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잘못된 거 다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꼭 써서 여러분들이 써봐야 돼.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나오면 옆에다가 쓰는 거죠. 그냥 연일, 1타 연이, 여기가 533, 5에 30에 3, 여기 밑에가 553이었죠. 553 발화신호가. 그리고 여기 난타,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상당 간격, 여기는 없고 1분간 1회. 그죠? 그리고 여기는 연 3타. 11.3. 요게 여러분들 잘만 외워두시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사이렌 신호입니다. 해제신호 1분간 1회. 그죠? 훈련신호 1분씩 3회. 라고 나와 있는데, 뭐가 빠져 있어요? 간격이 빠져 있어. 그죠? 여기 5초, 30초씩 3회 경계, 발화 5초 간격, 5초씩 3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정답이 2번이죠. 그래서. 자, 됐고요. 다음.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찾는 거야. 해제신호의 타종신호 방법은 난타다. 막 치는 거다. 해제신호. 아니죠, 여러분들. 해제신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종을 하려면 상당 간격 1타씩 반복. 맞습니까? 자, 2번. 훈련신호의 타종신호 방법은 연 3타. 맞죠? 발화신호는 사이렌 신호를 할 때 우리가 5초 간격에 5초씩 3회. 자, 그리고 경계신호의 사이렌 신호 방법은 5초 간격에 30초씩 3회. 맞습니까?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하시고. 정답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다음.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이건 따로 없었죠. 대신에 이거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엔 들어가요. 시도조례가 정하는 지역 장소, 목조건물 밀집, 석유공장. 됐죠? 자, 다음 똑같은 문제입니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 각 시도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자, 노블, 밀집, 요거는 따로 안 들어가 있죠. 그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네, 2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됐죠? 네, 요거 정답이 여러분들 빠져 있어요, 책에. 정답 2번입니다. 원래 여기 제가 넣어놨었는데 이게 편집 과정에서 사라졌나 봐요. 네, 정답 2번. 요거 하나 추가해 주시고. 다음. 현장 지휘 훈련을 받아야 할 소방 공무원의 계급으로 옳은 것을. 자, 요거 뭐예요, 여러분들? 소방위. 그리고 위경령정.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쵸? 준감, 총감 너무 높아요. 장. 아니고, 위경령정만 딱 받는다. 다음. 소방기본법상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을 위하여 출동을 한대요. 지금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을 위하여 출동할 때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2번,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3번,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 소방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번 가보십시오. 모든 차와 사람은 화재 진압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해서는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 아니죠. 어디? 도로교통법.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용구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 방법, 방해행위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번,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이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건축법 시행령상 별표 제1, 2호 감옥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건축주는 소방활동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한다. 아까 맞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4번. 건축법 시행령상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중 3층인 기숙사가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제외 기준이 있었죠, 그죠? 제외.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네, 이런 문제. 다음.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건축법 시행령상 모든 아파트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이다. 아니라고. 맞죠? 부설주차장의 주차구역 내에 주차하는 것은 전용구역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부설주차장은 제외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료의 색채는 황색 기본에 문자 백색. 요게 맞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각 동별 전면과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각 한 개소 이상 예외 없이가 아니죠. 예외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해서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다음. 똑같이 전용구역 설치 문제네요. 자, 이번엔 뭘 물어봤습니까? 두께를 물어봤고 간격을 물어봤어요, 지금. 맞죠? 그리고 색채를 물어봤고 이런 것들을 채워라 라고 했죠. 그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삼간호라 그랬죠? 두께는 30cm, 간격은 50cm, 그리고 황색의 백색, 황색의 백색. 두삼간호, 두삼간호. 정답 몇 번? 3번. 다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부설주차장 주차. 이건 제외라 그랬죠? 이걸 포인트로 보시면 돼. 얘는 제외라 그랬잖아. 그치? 그리고 전용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방해 행위를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잘못하면 우리는 얼마다? 과태료 100만 원이다. 그죠? 됐습니다. 다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쭉 봤을 때 2번. 이거 아까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돌려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요. 부설주차장은 뭐? 제외. 됐죠? 그래서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음,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자, 소방본부장 서장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활동 종사 명령을 할 수 있죠. 종사 명령은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본서로부터 비용 지급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본서 보용 지급이 아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본서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종사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방활동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거. 과실,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 안 되죠. 화재 현장 물건 가져간 사람 안 되죠. 소방 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안 되죠. 자, 명령을 받고 일을 한 사람은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외 대상을 제가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 그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고르면 되겠죠.
됐죠? 다음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로 옳지 않은 거.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관계인 할 수 있죠. 구조구급, 수사업무, 시도지사가 아니고 활동구역 누가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대장이 설정하죠. 대장이 설정하기 때문에 허락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소방대장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 강제처분 처분권자로 옳은 거. 자, 강제처분 누가 할 수 있다 그랬죠? 소방본부장, 서장, 대장, 본서대. 자,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죠. 그쵸? 다음 강제처분과 위험물 시설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본서대는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분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맞죠? 2번 소방본부장, 서장, 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할 때는 소방용수 외에 댐, 저수지, 수영장,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 개폐 장치를 조작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름이 뭐예요? 강제처분. 얘 이름이 뭡니까? 위험시설 긴급조치.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해 견인차나 인력을 지원한 자에게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지급할 수 있죠. 그죠? 4번 시도지사는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스, 전기, 유리시설에 대해 위험물질 공급 차단. 요것도 위험시설 긴급조치죠. 그럼 요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본서대가 하는 거지. 시도지사가 한다면서요. 잘못됐네요. 됐습니까? 다음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장이 하는 것이 아닌 거.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정, 급수탑, 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한다. 이거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 끝났네요. 그죠? 자, 이거 누가 합니까?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정차된 차량,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 자, 이게 뭐예요 일단? 강제처분이죠. 그럼 강제처분 누가 합니까? 이거 뭡니까? 가스, 전기, 유리시설에 대해서 공급 차단. 위험시설 긴급조치죠? 이거 뭐야 여러분들? 종사명령이죠. 누가 합니까? 맞나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다음 챕터로 갈까요, 우리? 조사. 삭제가 됐네요.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리고 구조구급 삭제가 됐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응급조치도 안 해도 되고, 의용소방대 안 해도 되고, 다 삭제가 된 거야. 됐나요? 그럼 어디까지 가시냐면, 뒤쪽에 삭제가 된 거는 어차피 안 봐도 되니까요.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 및 지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뭐가 나옵니까? 39조의 3, 국가의 책무라는 게 나와요. 자, 여긴 읽어보시면 돼. 국가는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해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 재정상의 지원 시책을 마련한다. 자, 누가요? 국가가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해, 육성, 진흥을 위해 행정상으로나 또는 재정상으로, 즉 법적으로나 또는 이제 돈, 재정상으로나 뭐를 해주겠다? 지원 시책을 마련하겠다. 자, 누가? 국가가. 자, 39조의 5.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도 지원을 해준대요. 이 지원도 누가 해준대요? 국가가. 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 자, 소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죠? 그 기술 개발에 드는 자금에 전부도 해줄 수 있고 일부도 해줄 수 있대요. 자, 두 개가 다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구를 쓸 때 전부나 일부가 맞는 거예요. 아닙니다. 됐죠? 자, 국가는 우수소방 제품의 전시 홍보를 위해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게 재정적인 또 지원을 해준대요. 산업 전시회 같은 걸 열면 거기에 나오는 홍보비 또는 경비의 일부를 또 주기도 한답니다. 다음 39조의 6. 국가는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연구소 또는 대학 이런 데다가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진행하게 할 수 있대요. 당연히 돈도 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경비 지원 나와 있죠. 국가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경비 지원을 해주더라. 너네가 뭐만 잘하면, 연구 잘하고 개발 잘하면. 자, 국제화 사업도 한답니다. 이것도 이제 국가가 한대요, 국가. 그리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 자, 국가는 시책을 마련하는 거고 여기는 사업을 하는 거고. 계속 국가가 나왔다가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청장이 나왔죠. 그럼 이거를 또 국가로 바꿀 수 있겠죠. 여기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 문제가 딱 하나 있을 거예요. 문제로만 봅시다. 틀린 것은 했을 때 국가는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한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 재정, 지원 시책 마련. 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기술 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나 일부. 이런 맥락으로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대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파트 자체는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고 넘어가시는 걸로. 다음, 한국소방안전원이라는 챕터가 따로 나와 있죠. 그쵸? 여기는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럼 안전원이 뭐 하는 곳이냐? 여기 가보면요. 소방안전원의 설립이라고 나와 있죠. 40조에.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홍보, 그죠? 그러니까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을 향상시키고 얘네들에 대한 홍보, 소화기 잘 씁시다. 불이 나지 않게 합시다. 이 홍보 같은 거 얘네들이 하고요. 그 밖에 교육훈련, 특히 여기 가보면 요 교육. 다른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수행과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 요 기술 향상도 다 이걸 통해 합니다. 교육훈련. 아셨죠? 그래서 교육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방에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방기술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방기술자들이 교육훈련 받는 곳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여기 가서 교육 안 받죠. 소방공무원들은 소방학교가 있고, 그쵸? 소방기술자들은 소방학교 같은 안전원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안전원에 우리가 가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거고, 이 안전원은 누가 설립한대요? 요거 잘 나옵니다. 청장. 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을 할 수 있다. 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하고, 법인, 자,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것들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동그라미 정도 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40조의 2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안전원장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기술 향상을 위해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청장의 승인을 받는데 승인은 청장. 안전원장은 소방청장에게 해당 교육연도 교육 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보고해야 하며 소방청장은 교육평가 결과를 제1항의 교육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사망. 안전원장은 교육 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한다. 그죠? 그 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 위원회 이름이 뭐예요?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둔대요. 이 정도 보십시오. 1명 포함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여러분들 구성을 해줘라 라고 나와 있어요.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41조 안전원의 업무. 자, 소방안전원은 이런 업무를 한답니다. 요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죠. 올해도 나왔고, 그죠? 안전원은 다음과 후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조사, 연구. 가장 대표적인 교육, 조사, 연구. 특히 교육, 조사, 연구. 그리고 간행물, 포스터 발간. 그리고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소방에 관련된 업무를 당신들이 대신해 주십시오 라고 위탁하는 업무도 대신 받아서 한대요. 그리고 국제협력도 하고요. 그리고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확실하게 안전원이 하는 업무가 아닌 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르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회원의 관리. 회원은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답니다. 그죠? 여기 가보면 소방시설법, 공사업법, 위험물법에서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 회원이 되려는 사람, 예방법, 공사원법, 위험물법에서 안전관리자, 기술자,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 그러니까 소방이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죠? 그냥 뭐를 하는 사람? 소방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안전원의 정관.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안전원 쪽에서 사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칙. 그 정관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된대. 설립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업, 이사회, 임원, 직원, 재정, 회계 이런 것들. 근데 대표자에 대한 건 없다. 뭐 대표자 주소. 우리가 대표자라고 하지 않고 보통 원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안전원장, 주소, 뭐 이름 이런 거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때 안전원의 정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와서 한 번씩은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안전원을 꾸려가는 데 드는 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그래서 업무 수행에 따른 수익금 또는 회원이 회비를 낸대요. 자산운용 수익금 이 세 가지 정도 체크 정도 하시고, 안전원의 임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답니다.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기출문제로 바로 갑니다. 자,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로 옳지 않은 거. 국제협력, 교육조사연구, 대국민홍보. 그죠? 요건 아니죠. 소방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신기술, 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전원 쪽에서 하지 않더라. 다 그 문제예요. 안전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여기 가보면 뭐 인허가. 그죠? 근데 이 인허가 자체가 없었죠. 그죠? 아까 간행물, 교육조사 연구 다 있었고 홍보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다? 1번이다. 자, 안전원의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국제협력, 간행물 발간, 대국민 홍보, 사업 추진.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한국소방안전원 정관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자, 목적 명칭, 대표자 성명은 따로 들어가지 않았죠. 소재지, 이사회 딱 들어갔었지. 다음, 한국소방안전원의 내용에 대하여 옳지 않은 거. 자, 법인으로 한다. 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기술자로 선임된 사람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운영과 경비는 국가보조금의 운영과 경비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았죠. 그죠? 운영과 경비에는 우리가 업무 수행에 따른 어떤 수익금, 회원의 회비, 자산운용 수익금, 그 밖에 부대 수입으로 운영이 된다. 소방안전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틀린 거 몇 번이다? 우리 3번이다. 3번. 그죠? 이렇게 가져가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챕터 9 포칙입니다. 포칙. 자, 48조부터 볼까요? 청장은 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한대요. 읽어보십시오. 청장은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뭐 총장은 이 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청장은 안전원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뭐 지금 감독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네, 읽어보시고요. 권한의 위임, 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어보시고 49조에 이 가볼까요? 이게 여러분들 손실보상 조항인데 이 조항이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요 조항 정도로 요 챕터에서는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손실보상이라고 나와 있죠. 손실보상. 잘 읽어보셔야 돼. 청장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해당하는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름이 뭐예요? 손실보상심사위원회. 자, 여기서 심사 및 의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대. 자, 이걸 누가 해주냐면 청장이나 시도지사가 해준답니다. 자,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일반인이야, 일반인. 일반인인데,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어, 그냥 소방관이 위에 매달려서 이제 고드름 제거를 하다가 이거를 잘못 떨어뜨려서 밑에 여러분들 차 있죠. 차가 팍 하고 박살이 났대. 그럼 생활안전활동에 의해서 뭐를 입은 거예요? 손실을 입은 거죠. 그러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심사하고 의결을 통해서 보상을 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종사명령을 내가 받아서 일을 했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망하거나 부상했대.
요거 잘 보십시오. 여긴 손실이 아니에요. 이걸 손실로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강제처분 2항과 사망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대요. 자, 2항은 긴급한 경우 강제처분, 필요한 경우가 1항이었고요. 사망은 이제 뭐냐면 자동차, 주정차, 요거 치워버리고 가는 거라 그랬죠.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뭐를 입었대요? 손실을 입었대. 근데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로 법령을 위반해서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 즉 불법 주정차 차량인데 본인이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손실보상은 해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그 사람이 거기다 차를 세우면 안 되는데 차를 세운 거잖아요. 그쵸? 자, 27조 1항 또는 2항.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 자, 긴급조치로 인해 뭐를 입었대 지금? 손실을 입었대. 손실. 긴급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었대요.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에 적법한 소방 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손실을 입었대. 그 외. 그러니까 지금 다 손실을 입은 거죠. 손실. 근데 여기만 보다 사망부상. 자, 이렇게 해서 손실을 입거나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심사 및 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요. 아셨죠? 그럼 그거에 따라 적법한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다음 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본인이 손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에요. 자, 이때 행사하지 않으면 그냥 시효가 소멸이 된대. 우리 공소시효 소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안 날로 3년. 그죠? 그리고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넘어가시고. 자, 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자, 청장, 시도지사는 계속 청장과 시도지사만 나오죠. 본부장, 서장 절대 안 나와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해산도 가능하고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라고 나와 있죠. 자, 밑에 가보면 손실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아직까지 이 조항에서 나온 적은 없으니까 넘어가고 별표 생략하고 이 12조가 시험지가 잘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 조항이죠. 법제 49조 2의 1항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에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누구한테 내래요? 청장이나 시도지사. 그래서 뒤에 가보면 계속 청장 등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 청장 등은 청장과 시도지사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보완 서류가 필요하면 보완 서류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청장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심사 의결을 거쳐 사유가 없으면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수 있대요. 며칠? 60일. 해줄지 안 해줄지 예스와 노에 대해서. 제일 길게 걸리죠. 그죠? 소방청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한다. 안 해주겠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읽어보시고 청장 등은 이양 또는 사망에 따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 자, 10일 이내 통지. 그리고 돈을 주는 경우, 지급을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 지급. 가장 오래 걸리는 게 요거고요. 60일. 결정하는 게 제일 오래 걸리겠지. 이걸 해줄지 안 해줄지. 이게 제일 오래 걸리는 거고 그 다음 통지. 통지는 며칠? 10일. 그리고 실제로 돈을 주는 건 30일. 이런 것들. 됐죠? 그래서 저거 나오니까 여러분들 날짜 중심으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대요. 그죠? 네, 읽어보십시오.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뭐 분할도 지급 가능하고 뭐 이런 거 없다라고 나올 수 있겠죠. 분할 지급도 가능하대요. 자, 그리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요 구성 청장 등이 꾸리는데 요 정도. 요거. 1명, 5명에서 7명. 다만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3명만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해야 줄 금액이 많지 않으면 3명도 가능하답니다. 위원은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대요. 네,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보통 공무원 할 수 있고요. 이 5년 잘 보시죠. 5년. 공무원 할 수 있고, 뭐 판사, 검사, 변호사 5년.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5년. 임기 2년. 임기는 2년이래요. 그리고 간사는 1명이랍니다. 소속 공무원 중에 소방청장 등이 지명을 한대요. 그러니까 간사는 일반인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야? 소방 공무원이 하는 거네. 됐죠? 네, 이 정도 보십시오. 됐습니다. 네, 썸머리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자, 문제로 가볼까요? 소방기본법상 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심사 의결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거. 지금 여기 가보면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 전기, 유리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종사명령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 예만 사망부상 들어가 있다 그랬죠? 자, 불법 주차 차량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4번. 찾으실 수 있겠죠? 다음,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 중 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심사 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한 손실, 종사명령에 따른 사망부상,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경과 후 매각이나 폐기로 인한 손실, 요거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죠. 소방기관이나 소방대에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 요건 들어가 있었고. 맞습니까? 네. 다음,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 그죠? 청장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보상 금액 결정이 되면 10일 이내에 주고, 그죠? 30일 이내에 지급, 그러니까 10일 이내 통지, 30일 이내 지급, 이런 것들 나와 있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이 여기 1번이에요. 1번. 다음,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한다. 여기가 157이었죠. 157 아까.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다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2번이 잘못됐다라는 거지, 내 말은. 그래서 이런 기준이 나와 있다. 네. 자, 다음 이제 챕터10 벌칙입니다. 마지막이죠. 이 기본법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50조의 벌칙 조항. 그죠? 이 벌칙은 제가 나중에 특강을 한 번씩 해드려요. 2회독 할 때. 그러니까 그 전에 좀 가볍게 보세요. 아, 이런 내용이 있고. 암기할 부분은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암기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2회독 할 때 제가 그 요약 책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쪽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벌금을 다 모아놓고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뭐 그때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지금은 내가 이게 뭐 미리 외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외우셔도 되고요. 아셨죠? 근데 이게 외우기 어려운 게 뭐냐면 모든 법에 벌금 조항이 다 있어요. 그럼 그거를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셔야 돼. 아셨습니까? 안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올 때를 대비해서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럼 저기 50조에 가보면 벌칙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징역과 벌금 조항이 나오죠. 징역과 벌금. 자, 벌금과 과태료가 있다가 나오는데 뭐가 더 센 거예요? 벌금이 훨씬 센 겁니다. 얘는 기록이 남습니다. 얘는 기록이 안 남아요. 얘는 돈만 내면 끝이고요. 얘는 돈을 내더라도 기록이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최상위 벌칙입니다. 기본법에서 제일 시험 문제 잘 나왔어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5년에 얼마? 5천. 그러니까 징역을 살거나 또는 돈을 내면 된대. 보통 1년 징역에 1,000만 원씩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5년에 5천이라고 나와 있죠. 1호 여기 가보시면 16조 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요게 16조 제2항이 소방활동을 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 중에 이제 5년에 5천이다. 그러니까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2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방활동은 누구든지 방해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걸 방해를 한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 너네 이렇게 하겠대. 그래서 지금 여기가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그 방해활동이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야. 진압, 구조, 구급을 방해했대요. 소방활동을 방해한 거죠. 진압, 구조, 구급을 방해했대요. 맞죠, 여러분들? 또는 현장에 출입하는 걸 방해했대. 진압, 구조, 구급을 방해했대요. 진압, 구조, 구급을 방해했대요. 맞습니까? 이게 다 얼마짜리? 5년에 5천. 이게 소방활동을 방해한 거라고요. 강제적인 힘을 사용했대요. 또는 소방대가 여기 들어가는 거 그냥 고의로 막았대. 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했대요. 소방장비를 부셨대요. 이 말도 안 되는, 그죠? 5년에 5천이래요, 다. 됐죠? 이런 것들 나와 있고. 다음,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자, 이거는 사이렌을 울리면서 출동하는 소방자동차. 됐습니까? 방해하면은 얼마래요? 우리가 5년에 5천. 자,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24조 1항에 따라. 그죠? 이 24조 1항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게 종사명령. 즉 종사명령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했대. 맞죠, 여러분들? 그럼 요것도 얼마래요? 5년에 5천. 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아무나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일까요? 5년에 5천. 그러니까 결국은 화재 진압이나 구조 구급, 그죠? 하러 가는데 또는 그때 써야 되는데 그거를 평상시에 사용을 하거나 또는 화재 진압 구조 구급을 방해하면 다 얼마래요? 5년에 5천. 센 벌금이죠, 그죠? 센 벌금이고요. 다음. 강제 처분이 3년에 3천이에요. 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년에 3천. 이게 강제 처분 방해자. 근데 강제 처분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1항에 필요한 경우 강제 처분, 2항에 긴급한 경우 강제 처분, 3항은 주정차, 차량. 이 중에 요것만, 필요한 경우만 3년에 3천이래. 요거 방해하면. 그리고 요 두 개는 300벌이에요. 300벌금. 나와 있죠. 그쵸? 그러니까 구분해서 알고 계시라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벌금 조항은 여러분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해드리질 못해. 아셨죠?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삭제. 제가 삭제를 못했네요. 요거는. 삭제를 했는데. 책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정오편을 한번 드릴게요. 1권이 끝나면 1권에 대한 정오표 한번 드리고 이런 식으로 드릴 테니까 요거는 굳이 안 해오셔도 돼요.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와 있죠. 53조. 정당한 사유 없이, 자, 이것도 삭제. 이것도 삭제됐습니다. 이게 예방법으로 넘어가면서 이 두 가지만 좀 날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200만 원 조항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100벌 나와 있죠. 100벌.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했대. 자, 그리고 여기가 보면 초동 조치를 안 했대요. 이게 관계인이 소방활동을 해야 되는데 관계인이 소방활동을 안 했대. 또 피난명령, 아까 제가 얘기했죠. 피난명령을 위반했다거나 요거 긴급조치죠. 긴급조치를 방해했대요. 이 두 개 다 나와 있는 거, 이 두 개 다 긴급조치입니다. 아셨죠?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명령을 위반하거나 요랬을 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네, 양벌 규정 넘어가고, 자, 과태료 제가 나온다 그랬죠? 500만 원짜리 과태료. 요게 최근에 추가가 된 거죠.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렸대. 거짓 신고한 거죠. 자, 정당한 사유 없이 20조 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 재해, 위급한 사항을 본부, 서,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이건 관계인이야, 여러분. 관계인이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안 한 거야. 요것도 밑줄 한번 쳐주십시오. 요거. 밑줄이 안 쳐져 있지만 요렇게 해서 요게 500 과태료. 500 과태료 2개, 그리고 200 과태료. 요 정도.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소방활동구역 출입자, 전용구역 진입, 방해행위, 100만 원 과태료. 제가 아까 이건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과태료는 시 본서가 부과 징수한대요. 근데 여기 20만 원짜리 과태료가 하나가 있어요. 얘가 이제 뭐냐면 우리 연막소득 있죠. 또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웠을 때
그거에 대한 과태료 20. 신고를 안 했을 때 20. 근데 요거는 과태료 부과권자가 본서예요. 시도지사가 없죠. 이런 거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과태료 부과 기준이라고 해서 별표 3. 이 별표가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4년, 22년, 18년 이렇게 나왔는데, 자,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가중된 부과 기준은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을 한다. 즉 내가 A란 잘못을 했으면 그 A란 잘못을요 1년 안에 또 똑같이 하잖아요. 그럼 2회로 봐서 가중처벌돼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1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과권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해 줄 수 있대요.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부주의나 오류, 사소한 부주의, 오류. 또는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노력을 했대요. 또 세 번째, 위반 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의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대. 또는 현저한 손실을 입었대. 자, 이랬을 때는 그 과태료에 대해서 약간 감경을 해줄 수 있다. 감경. 좀 줄여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런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네. 됐죠? 자, 그리고 밑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건데, 야, 이게 여러분들 회차에 따른, 그죠? 그러니까 내가 차수에 따른, 위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인데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4, 5 이 정도. 어차피 나머지 횟수 없는 건 안 보셔도 되고, 횟수 없는 건 아까 우리 배웠던 과태료가 똑같거든요. 횟수 있는 거 정도, 이런 거. 요 두 개 정도는 보십시오. 방해행위 했을 때 50, 100, 100, 200, 400, 500. 한 번, 두 번, 세 번.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즉 아까 나와 있던 과태료 최대 기준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는 횟수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요 정도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다음 문제에 가보면요. 소방기본법 벌칙에서 보세요.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했대. 얼마라고요? 5년에 5천. 됐습니까? 자, 다음 소방기본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이 아닌 거. 자, 쭉 봤을 때 여기 3번에 가보면 요게 뭐예요? 강제처분 방해자죠. 필요할 때 얼마라 그랬어요? 3년에 3천. 됐죠? 자, 53조, 54조 벌칙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 장치, 사용 조작을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게 아까 뭐였어요? 긴급조치 방해자.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대로 들어가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 초동 조치 안 한 사람. 그리고 요거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요거 뒤에 나와. 이게 예방법으로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엔 있었는데. 요게 300만 원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예방법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 4번에 가보면요.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 밖으로 나가라. 피난 명령. 요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어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아셨죠? 자, 다음. 소방기본법상 벌칙 중 벌금의 상한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1번 생활안전활동 방해자 100벌 100벌 요게 5년에 5천. 요것도 100벌 긴급조치잖아요. 그쵸? 요것도 뭐야 여러분들? 초동조치 안 한 사람이네. 관계인 100벌. 그 얘만 틀리네. 얘만.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5년에 5천짜리는 꼭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요건 이제 위반행위에 대한 거네요. 이것도 뒤로 넘어갔어요. 예방법으로. 근데 제가 그냥 뺄까 하다가 이런 문제가 예전에 나왔었다. 그땐 요게 100만 원이었거든요. 차수에 따라서. 20, 50, 100, 100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게 예방법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요 특수과열 저장취급 위반한 게 횟수 없어졌어. 그냥 200으로 들어갔습니다. 참고로만 보십시오. 자,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지금 여기 가보면 1번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인의 소방활동, 법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에게는 500과죠. 500과. 200이 아니고. 요거 100만 원.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겠네요. 요거 1년. 그죠? 요거 감경 2분의 1. 맞습니까? 네. 이런 문제가 올해 나왔었죠. 올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기본법을 끝냈어요. 네. 기본법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저 이제 시설법을 가겠습니다. 시설법.
됐죠? 그래서 기본법은 이렇게 좀 심플하게 끝나죠. 근데 시설법이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기본법은 이 정도 보시고 우리 좀 쉬었다가 시설법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기 조심하십시오. 지금 목소리가 저 너무 좋지 않아요. 어제부터 계속 그랬어요. 어제부터 약간 목소리에 약간 갈라지는 소리도 많이 나고. 그래서 오늘 병원을 갔다 오긴 했는데 조금 목에 대한 회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이 될 때까지는 조금 이제 제가 약 기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약간 목소리도 그렇고 약간 갈라지는 소리나 이런 게 좀 날 수 있어요. 네, 그런 건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회복해서 오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